안녕하세요. 가든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피그마 강의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올해부터 피그마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바뀐 새로운 피그마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피그마의 기초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그마를 입문하는 분들께 전체적인 피그마 인터페이스 소개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피그마는 꼭 앱으로 다운받지 않아도 브라우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작을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피그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시작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피그마에 접속을 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단순히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설계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땅에 건물을 짓는 건축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에 맞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이 연한 회색 부분은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가운데를 피그마에서는 페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을 지을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도구들은 모두 아래에 있습니다. 원래는 위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이 도구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무브, 두 번째는 프레임, 세 번째는 렉탱글, 네 번째는 펜, 다섯 번째는 텍스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코멘트, 마지막으로 액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요 도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프레임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프레임을 누르고 페이지 위에 드래그를 해보면 흰색 화면이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나는 이 위치에 이만한 건물을 지을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크기의 건물을 지을 건지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프레임 도구를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크기의 프레임을 지을 건지 미리 제시를 해줍니다. 주로 이 피그마는 특히 UI, UX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앱이나 웹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중에서도 아이폰의 기종별로 보여주기도 하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태블릿, 데스크탑, 와치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PT를 만들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A4 용지, A5와 같은 용지, 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할 건지 스토리로 올릴 건지 페이스북에 올릴 건지에 따라 크기도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피그마 커뮤니티나 다른 기종들까지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폰 14, 15 프로에 맞게 앱을 만들 거야 하면 오른쪽에서 아이폰 14, 15 프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 페이지의 가운데 바로 이만큼의 화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다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다시 오른쪽 프레임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다른 화면 프로 맥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자유자재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파란색 선을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이때 보이는 모서리에 사각형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때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프레임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프레임이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이때 커맨드를 누르면서 마우스 휠로 드래그,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확대,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렸을 때 축소가 되고요. 단축키로 확대 축소를 하고 싶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플러스, 커맨드 마이너스, 마우스 휠로 할 때는 커맨드 휠 아래로, 커맨드 휠 위로 하면 확대 축소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저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땅이 내 거니까 나는 자유자재로 땅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또 만들어 주셔도 되고
나는 이만큼의 건물을 또 지을 거야 라고 하면 이 프레임을 복사해도 됩니다. 프레임을 복사할 때는 프레임을 선택을 한 뒤에 Alt 누르고 드래그 해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맥은 옵션 누르고 드래그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마찬가지로 복사된 프레임 역시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오른쪽 프레임 버튼에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프레임에 대한 개념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을 볼게요. 이제 건물을 어떤 크기로 지을지 결정을 했다면 건축 자재들을 올려서 나만의 건축물을 완성을 해야겠죠? 그 자재 중 첫 번째가 바로 도형입니다. 하단의 도구 툴에서 이 사각형, 렉탱글이 보이실 거예요. 이 렉탱글이 바로 사각형이라는 도형을 만드는 툴입니다. 이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 프레임 안에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습니다. 이 사각형도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는 것과 똑같이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 상하 좌우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잡고 드래그 해서 크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만약 나는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Shift를 누르면 양옆 길이가 똑같은 정방형의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각형만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하단 도구 툴에서 오른쪽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각형, 선, 화살표,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별까지 만들 수 있는데 먼저 동그라미, 엘립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원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화살표, 폴리곤, 삼각형 드래그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스타툴 역시 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원, 세모, 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외에 도형은 못 만드나? 뭐 우각형 이런 거는 못 만드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각형을 만들었던 폴리곤 툴을 다시 한번 볼게요. 폴리곤 툴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삼각형만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나는 이 삼각형을 오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삼각형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오른쪽 하단에 원의 마우스를 올리면 카운트 3라고 되어 있는데 꼭지점을 3개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각형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카운트를 5개로 올리면 되겠죠. 카운트를 늘릴 때는 점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 그러면 카운트 4 마름모, 카운트 5 오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등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툴은 삼각형뿐만 아니라 각이 여러 개인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별 역시도 카운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맨 끝에 카운트 5라고 되어 있죠. 카운트 6, 7, 8, 9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여러 개 만들어서 약간 불꽃 같은 모양도 이런 별 모양으로 만든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별 중에서 이게 뭐냐? 이거는 라티오라는 건데요. 늘리면 여기 깊이가 조절이 되죠. 다시 줄일 때는 클릭을 해서 아래로 내려줘서 조금 더 가운데에 밀집되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맨 위에 이 부분은 레디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끝 점을 얼마나 둥글게 할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가져와 보면 전체적으로 쉐입이 둥글게 변하죠. 참고로 이 레디우스는 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각형에도 있고 삼각형 여기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다각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했던 쉐입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 레디우스를 요 원으로 조절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 같은 경우도 조절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크라고 하는데요. 이 아크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며 원이 갈라진 각도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는 자유자재로 각 조절이 가능한데 한 번 조절했을 때 생기는 오른쪽 이 스타트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는 갈라지는 시작점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은 각도를 조절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점은 이 시작점, 각이 벌어지는 시작점을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운데 레티오가 있죠? 얘는 위로 올리면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만큼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 내에 이런 기능들은 원그래프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구 툴을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이 도구 툴은 그 외에도 선, 라인도 있어요. 라인도 쭉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으면 그냥 선이 되지만 라인을 누르고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를 누르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로우, 얘는 처음부터 화살표를 만들 때 특화된 기능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이 한 프레임을 다시 보면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개의 도형들이 그리고 선들이 올라가 있죠. 피그마에서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요소들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레이어들은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어 패널이라는 건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화살표 있고 선 있고 스타 그리고 폴리곤 2 첫 번째 만들었던 삼각형과 원 그리고 사각형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사각형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둥근 사각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레이어들을 만들었는데 색도 밋밋하고 선도 너무 얇고 눈에 띄지도 않고 나는 얘네들을 좀 예쁘게 바꾸고 싶어. 이렇게 레이어들의 속성을 바꿀 때는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색을 빨갛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사각형을 선택을 한 뒤에 오른쪽 속성 패널로 가서 Fill 부분에 이 네모 보이시죠? 이게 바로 현재 사각형의 색상입니다. 이 사각형의 색상을 클릭을 하고 빨간색으로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아닌 주황 계열, 노란 계열, 초록 계열도 여기서 직접 선택하고 또 가운데서 드래그 해보면서 어떤 색으로 바꿀지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정할 수 있고요. 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조절하면 투명도가 같이 조절됩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 크기를 좀 줄이고 싶어 할 때는 모서리를 잡고 직접 조절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레이아웃 부분에 300 정도로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이때 나는 비율은 유지하고 싶지 않아. 아래로 긴 사각형을 만들 거야 할 때는 오른쪽 레이아웃에서 이 잠금 버튼 같은 표시를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해주고 이 H 높이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서리 역시 어피어런스 부분에서 직접 수치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앞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나요. 이 양방향 화살표를 드래그 하면 각지게 할지 둥글게 할지를 직접 또 보면서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스트로크가 있는데요.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선입니다. 스트로크를 누르면 선이 생기게 되죠. 이 선도 색상과 굵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요. 선의 색상이 나는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 직접 지정을 할 수 있고 선의 굵기가 너무 얇아. 굵게 할래 하면 여기 숫자가 있는 부분에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지만 아까 둥글기를 조절한 것처럼 마우스 커서를 앞쪽에 갖다 대고 왼쪽, 오른쪽 누르면 선의 굵기 역시 보면서 직접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선 패널에 보시면 인사이드라고 보이시죠? 이 인사이드 부분의 옆쪽 화살표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센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 선 있죠? 이 바운딩 박스 안에 표시되는 이 파란 선, 패스라고 부르는 그 파란 선을 기준으로
가운데다 선을 위치시킬 건지, 안쪽에다 위치시킬 건지, 그리고 바깥쪽에 위치시킬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 있는 선이 너무 얇아할 때는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스트로크 부분에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은데요. 아까 이 사각형 선 만들 때랑 아래에 선 조절을 할 때랑 스트로크 패널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사각형 선. 뭐가 하나가 생겼죠. 이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라인으로 만든 선입니다. 도구 패널 라인으로 만든 선이고요. 이 선을 만들고 나면 오른쪽 스트로크 패널에서 논이라는 항목이 2개가 추가가 돼요. 먼저 왼쪽 논은 왼쪽에 이 선 왼쪽 끝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살표 할 거야? 아니면 뭐 마무리 짓는 이런 표시 할 거야? 다이아몬드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선 끝을 지금은 각져 있지만 라운드로 할 거야 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없다, 아니면 화살표를 만들 거다, 서클을 만들 거다, 반대쪽도 라운드로 할 거다 등의 선 끝 속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하단의 어로우도 마찬가지겠죠. 선의 굵기 조절 가능하고 나는 이 화살표는 싫어,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로 할래 라고 해서 화살표 모양 역시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형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만든 도형들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자유자재로 한번 바꿔보면서 좀 더 피그마와 빨리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건물을 짓는 도구들 중에서 도형에 대한 부분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 옆에 있는 3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3번째는 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도형들은 피그마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도형들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도형들이라고 보면 이 펜으로는 왼쪽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펜을 선택을 하고 2번째 프레임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펜을 움직이면 계속 파란색 커서가 따라옵니다. 이 파란색 커서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작점을 여기서 할 거야. 클릭하면 시작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을 통해서 계속 선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다음 점을 어디로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나는 이쯤 할 거야. 클릭. 2번째 점을 클릭하니까 또 3번째 점이 따라와서 클릭했고 또 클릭.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나는 이렇게 도형을 만들 거야 하면 맨 처음에 찍었던 점을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선이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의 모양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ESC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졌어 라고 보여지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오른쪽 속성에서 필이 없습니다. 채워짐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채워짐의 색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선도 너무 얇아서 선의 굵기도 올려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는 직선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지 않아. 곡선을 만들고 싶어? 그것도 펜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펜 도구를 꺼내서 클릭을 하고 클릭하면 직선이 되는데요. 이때 다음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에 손을 떼지 않고 드래그를 하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점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봉긋하게 쏟게 하고 싶지만 하단으로 계속 선이 이어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펜 툴을 사용하고 곡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방금 내가 찍었던 점을 다시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선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다시 내가 방금 만들었던 점 클릭, 그리고 또 둥글게 클릭, 둥글게 클릭,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즉 펜툴로 직선과 곡선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마음에 안 드네. 이거를 좀 바꾸고 싶네. 이 패스의 형태를 좀 더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형태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만들어놨던 점으로 찍어놨던 그 부분들이 되살아나고요. 이 점을 클릭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클릭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클릭을 했을 때 보이는 요 선들이 있는데 이 선으로 둥글기를 더 멀리, 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를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핸들로 모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양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또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어요. 펜 도구 위에 이 두 개가 생겼죠. 첫 번째는 밴드 툴이라고 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직선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인트 버킷이라고 해서 그냥 물감을 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페인트 버킷을 클릭하고 이 영역에 칠을 해줄 거야 라고 지금 파란 선이 보이죠. 이때 오른쪽 속성에서 필을 빨간색으로 하면 가운데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펜툴에 대한 얘기도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는 말 그대로 글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프레임에 텍스트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제가 텍스트를 쓸 때 어떻게 썼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클릭하는 대로 파란색 패스가 늘어납니다. 즉 텍스트를 쓸 때 클릭을 해서 쓰면 내가 쓰는 만큼 패스가 늘어나게 되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요만큼만 텍스트가 차지할 거야. 그러면 내가 지정한 패스만큼 텍스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텍스트를 쓸 때 클릭해서 쓰는 부분과 직접 드래그해서 쓰는 부분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프레임에 비해 텍스트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모서리를 잡고 키우려고 하니까 그냥 이 영역만 늘어나지 텍스트 크기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크기를 바꿀 때는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패널 중에서도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를 직접 크게 선택을 하거나 혹은 앞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드래그 해서 직접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좀 번거롭거든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또다시 막 크기를 이 마우스 커서로 잘 잡히지도 않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작업을 하시면 이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나는 직접 이렇게 아까 도형 키우듯이 키우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여기 무브 툴 있죠? 이 무브 툴의 오른쪽을 보면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해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도형 키우듯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텍스트를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 툴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텍스트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 예를 들어 폰트나 굵기 등이 될 수 있겠죠. 오른쪽 타이포그래피에서 텍스트의 폰트를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고 텍스트의 굵기도 얇게, 굵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텍스트 굵기 같은 경우는 폰트마다 각자 갖고 있는 굵기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텍스트 패널에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 AA가 있는데 각각 행간과 자간입니다. 행간은 이 행과 행, 이 윗줄과 아랫줄의 간격인데요. 이 간격 역시 직접 숫자로 늘릴 수가 있고 마우스 커서로 드래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간 역시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단에 이 세 개는 정렬인데요. 왼쪽을 기준으로 글자를 정렬할 건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정렬할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 옆에는 이 문자의 전체적인 거를 어디에 배치할 건지인데요. 얘는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늘렸을 때 바운딩 박스 위쪽에 붙어 있게 할 건지, 바운딩 박스의 가운데에 위치시킬 건지, 바운딩 박스 아래쪽에 붙일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가운데, 센터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디자인하기가 쉬운데요. 이 부분은 지금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냥 꿀팁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텍스트도 도형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건축 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또 이 텍스트 자체에 선도 줄 수 있습니다. 선도 바깥쪽에 줄 건지 뭐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줄 건지를 정할 수 있어서 나중에 뭐 텍스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싶을 때는 이런 필각, 스트로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운딩 박스에 있는 모서리는 크기를 키울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뜨려 보면 둥근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드래그를 하면 각도가 조절됩니다. 지금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계속 각도 위치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 외에도 여기 속성 패널에서 클릭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뒤집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가로선을, 수평선을 기준으로 뒤집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앞으로 뭐 도형을 만들 때 그리고 도형을 속성을 변경할 때 텍스트를 만들고 텍스트의 속성, 뭐 위치, 회전 등을 조절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제가 보여드린 도형, 펜, 텍스트라는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도구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얼마나 예쁘게 만들고 얼마나 적합하게 쓸 수 있는지가 또 UI, UX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 볼 거예요. 다음번에는 지금 조각조각으로 나눠진 이런 레이어드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완성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피그마 강의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